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RBC 캐피털 마켓츠의 로리 칼바치나 분석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참 복잡하죠. 미중 무역 전쟁부터 금리 기대, 또 투자 심리까지. 네, 얽힌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일은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통찰,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 동력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죠. 미중 무역 전쟁하고 관세 이야기부터 해보죠. 칼바치나가 그러는데 투자자들이 처음엔 관세 영향을 좀 너무 쉽게 봤다. 아니랬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심지어 인플레이션 영향이 별로 없거나 오히려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오판했다는 지적인데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디플레이션까지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처음에는 데이터상으로 큰 영향이 바로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잘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뭔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걸까요? 확증 편향 같은 거?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관세가 딱 부과되기 전에 재고를 확 늘려놨어요. 미리 쌓아둔 거죠. 재고로 일단 막았다. 단기적인 충격을요? 그렇죠.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한 셈인데 문제는 그 쌓아둔 재고가 이제 소진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게 시한폭탄 같은 거였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칼바치나가 애널리스트들한테 실적 발표 때 이걸 꼭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결국엔 그 비용 부담이 기업 마진을 줄이거나 아니면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가이던스 철회한 기업들도 많았잖아요.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러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RBC에서는 그래서 관세 영향이 바로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거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자금 흐름도 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지난 3월에는 유럽, 특히 독일 경제에 진정한 흥분, genuine excitement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자금이 막 몰렸었는데. 네,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 분위기가 좀 식고 다시 미국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다시 미국으로요? 왜죠? 아무래도 미국의 그 AI를 통한 생산성 스토리, 이게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다, 이런 거죠.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을 좀 더 균형 잡힌, 미묘한, 밸런스드, 뉘앙스드 시각으로 다시 보고 있다. 이런 신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열풍이 워낙 거세니까 그럴만도 한데, 근데 좀 이상한 건 그럼 미국 그 소형주는 왜 계속 빌빌대는 걸까요? 러셀 2000 지수 보면 대형주랑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칼바치나 분석은 이렇습니다. 소형주가 진짜 의미 있게 오르려면 지금처럼 1~2% 성장, 이걸로는 부족하고 한 2.5% 이상의 실질적인 경제적 흥분, Real Economic Excitement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말 와 좋다 이 정도 느낌은 와야 된다. 네, 그렇죠. 뭔가 확실한 경기 확장 신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그 NFB,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꺾였잖아요. 네, 맞아요. 확 줄었죠. 이게 소형주의 단타로 들어왔던 빠른 돈, 패스트머니, 이 자금들의 핵심 투자 이유 중 하나였는데 그 촉매제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 더 힘을 못 받는 겁니다. 소형주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중요했군요.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네요. 네,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 시장 움직임 자체도 좀 보죠. S&P 500 지수가 약간 주춤했는데 특히 그 테슬라, 개장 전에 주가가 확 빠지면서 영향을 많이 줬다고요? 네, 맞아요. 테슬라가 거의 8% 가까이 급락하면서 S&P 500 지수만 8포인트를 끌어내렸어요. 이게 상당히 큰 거죠. 8포인트나요? 테슬라 하나가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이게 단순히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다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그 정치적인 발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 외적인 요인이 시장 변동성을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경영 외적인 리스크가 주가에 직접적으로? 그렇죠. 시가총액 1조 달러 깨진 것도 투자자들 심리가 좀 반영된 거라고 봐야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다른 기술주들도 같이 좀 빠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특히 통신 서비스나 소재, 임의 소비재 섹터가 좀 안 좋았는데 임의 소비재 쪽은 테슬라 영향이 꽤 컸다고 봐야겠죠.
정말 테슬라 하나가 시장 분위기를 확 바꿀 수도 있군요. 게다가 사업 외적인 이유로요. 이게 요즘 시장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처음엔 좀 쉽게 봤던 관세 문제가 사실은 시간차를 두고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이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하지만 소형주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테슬라처럼 개별 기업의 이슈, 심지어 사업 외적인 요인까지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을 짚어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시장은 단순히 보이는 숫자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이면에 있는 투자자 심리, 특히 안일함 같은 함정들을 조심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환경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심리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곧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관세 영향 같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구체적인 정보, more specificity가 나올지 이걸 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모두의 관심이 온통 대형 기술주, AI, 여기에만 쏠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온통 그 이야기뿐이죠. 근데 혹시 시장의 더 큰 변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진짜 신호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다른 곳. 그러니까 헤드라인 지수나 빅테크 기업 말고 그런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